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CNGTV는 중소기업을 위한 R&D 전산 인프라 지원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중소기업의 설계, 개발 환경 개선, 3D CAD 도입과 활용에 대해서 박정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제품 개발실 팀장을 모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박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CNGTV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박 팀장님이 현재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제품 개발실에서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을 효율적으로 시행착오 덜 겪게끔 가이드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실제 개발 작업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도 더 이상 이제 개발 혁신이라는 그런 시대적 요구사항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첨단 기술이나 고급 인력 지원 등에는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에 대해서 박 팀장님께서는 10년 이상을 이런 지원에 대해서 계속 하셔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선은 준비한 자료를 보고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우선 이제 CAD/CAM의 정의와 범위, 그 다음에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CAD/CAM의 정의를 좀 확실하게 한번 좀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CAD/CAM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다 이해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CAD를 들어는 봤지만 사용 안 하는 업체들도 많고, 그리고 CAD를 쓴다 하더라도, CAD도 2D, 3D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3D가 꼭 필요한 분야인데도 2D에 머물러 있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또 이제 많이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좀 더 효율적인 개발 환경이나 제조 환경을 꾸미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CAD/CAM 정의라는 거는 사실 CAD/CAM이라는 게 이제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그리고 매니팩처링인데 실제 디자인이지만 CAD를 도입해 놓고 드래프팅으로만 쓰는 업체들도 많고요. 그래서 보통 CAD 이러면은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 이제 드래프팅 수준에서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CAD 속에는 사실 CAE 부분을 크게 본다면은 해석 부분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CAID라고 해석이라는 거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CAID라는 건 이제 보통 제품 디자인, 산업 디자인 하는 쪽에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죠. 그래서 CAID라는 명칭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CAM 쪽은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바로 이제 공구로 이렇게 가공하는 선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곡면 같은 거는 사실 이런 CAM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고는 가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이제 금형 가공 쪽에서는 CAM 쪽을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CAD 쪽에는 이제 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맨 위에 드래프팅 수준으로 쓰는 게 이제 2D 도면 위주의 컴퓨터 활용하는 거고, 그 밑에 디자인하고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실제로 설계하는 쪽 3차원 입체로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3D CAD고요. 밑에 엔지니어링 부분은 이제 해석하는 그런 쪽의 그림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래픽이 많이 발달돼서 이제 3D 그러면은 이제 같은 영화에서 비주얼로다가 이제 3D만을 CAD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3D
CAD는 그 안에 무슨 물성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생산에 필요한 정보들이 다양하게 있는 게 이제 좀 다른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뭐 같은 멋있다, 거라고 예, 같은 거라고 많이 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구분은 예, 사실 그 영화에서 쓰는 그런 부분은 예. CAD라고 그러지 않고요. 예, 애니메이션이라고 그쵸.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는 또 이 설계 쪽에 사용하는 CAD하고는 예. 좀 구분이 됩니다. 예. 지금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자기가 CAD에 앞으로 관심이 있고 지금 이제 CAD를 쓰시고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쪽지를 계속 질문을 주시면 그 나중에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CAD가는 이제 툴인데 그 CAD를 이제 제조 공정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지를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맨 왼쪽에 기획 구상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제품을 예, 이제 이런 게 사업이 되겠다 하고 예. 머릿속에 생각하는 단계라고 예. 생각하면 되고요. 개념 설계는 이제 생각하는 제품을 어떤 형태로 가시화할 거냐, 그리고 어떤 컨셉으로 갈 거냐라는 게 방향이죠. 예, 개발 방향을 생각을 하는 그런 그 단계고, 그리고 상세 설계 부분이 보통 이제 보통 예. 이제 CAD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그런 예.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념 설계 쪽은 디자인 부분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CAD 설계자다 이러면은 상세 설계하는 분야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되고요. 생산 설계라는 거는 제품 모양은 정해져 있지만 이걸 실제로 생산해내기 위한 설계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또. 예. 그리고 금형 설계를 하는 것도 사실 생산 설계 중에 일부분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예. 공정 설계는 보통 가공 공정을, 그러니까 제품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 효율적으로 가공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대응하기 위한 그 설계죠, 이게. 치공구라든지 이런 것도 예. 설계를 하고. 그리고 가공정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캠 쪽 얘기하던 그런 가공 정보가 나와서 가공을 해서 제품을 조립해서 검사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분야가 이렇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다음 도표는 오늘 세미나에서 가장 좀 핵심이 되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인데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오늘 강조하려는 부분이 그 상품화 개발 부분이라서 그 상품화 개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크게 비중을 두고 많은 부분에 이제 상품화 개발 부분을 이제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요. 실제 개발하는 단계 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맨 앞쪽에 보면 연구 개발이라고 이제 R&D 과정 그 부분이 사실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신제품을 하나 개발한다 이럴 때 아이디어 단계에서 상품화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기술 연구를 별로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 이제 기술이 많이 적용되는 그런 기술들은 R&D 과정이 오히려 한 1년 내지 2년씩 걸리고 상품화 개발은 5, 6개월 만에 진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상품화 개발 표는 이렇게 해놨지만 중요도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상품화 개발 설명드리는 거는 이 분야가 3차원 CAD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서 다른 분야도 다 컴퓨터를 씁니다. 그래서 컴퓨터 에이디드 하는 이런 용어들이 무지 많거든요. 그리고 건축은 건축, 토목은 토목, 모든 분야에 다 컴퓨터를 쓰는데 보통 이제 CAD 설계하는 쪽이다 이러면은 상품화 개발 그러니까 디자인 단계부터 상품 기획 디자인에서 이 금융 진행하는 생산 진행하는 단계까지 그 부분을 이제 상품화 개발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도중에 하는 질문이 사실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대기업도 이런 모든 기술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작은 업체에서부터 좀 중견 업체까지 이렇게 좀 크기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할 텐데 이런 것들을 지금 팀장님께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그런 어떤 다양한 중소기업을 이제 지원해 주시는 예.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이라도 그 사이트나 이런 데 연락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규모에 관계없이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상품화 개발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한 15년 이상을 지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처음에 저희들이 이 개발 지원하는 부분을 시작하게 된 게 국내 개발 환경을 예. 특히 이제 제품 개발 쪽, 예. 신제품 개발 쪽은 디자인 단계부터 3D로 진행을 이제 3D 위주의 예. 디자인, 설계, 시제품 만들고 예. 금융 진행하고 예. 그런 환경을 국내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을 예.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작해 보니까 업체들이 3D를 씀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금융 진행할 때는 2D 도면 가지고 진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뭐 이렇게 세미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3D 위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이런 기회에 많은 기업들이 2D 캐드 쓰는 업체가 어떤 업체는 2D만 써도 되는 업체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회사에서 개발 쪽을 많이 하고 이런 업체들은 예. 디자인 단계부터 하여튼 3D로 진행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러죠. 아까 이제 뭐 여러 차례 박 부장님을 만나면서 뭐 이제 3D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3D라는 게 뭐 CAD의 기능만 배우는 게 3D냐.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뭐 벤더에서는 3D가 마치 그 3D는 설계다라고들 그 생각들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좀 그 3D가 설계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사실 CAD 소프트웨어를 다룬다라는 건 CAD는 사실 툴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실제 설계하는 거는 사람이 설계를 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아래 한글 워드 프로세스를 사용한다 이러면은 그 사용법을 배우는 거는 CAD 사용법을 배우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는 사실 워드 프로세스 가지고 그 문장을 구성하고 뭐 어떤 사업 기획을 한다든지 거기에 담기는 내용이 이제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요즘 이제 학교에서 그 보통 3D 모델링 이런 걸 이제 교과 과정에 들어있어서 배우고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설계자로서 이제 키워가려면은 사실은 그 모델링은 기본 능력이고, 실제 이 제품이 개발 단계부터 생산 단계까지 여러 가지 공정이 거치는데, 그런 공정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이제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 만약에 생산이나 뭐 금융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여러 가지 그 특징을 이해를 하고 이 설계를 해야, 그게 진정한 설계가 되는 거고, 그런 거 없이 이제 뭐 모양만 입력하는 거는 모델링이라고 봐야 되죠. 잘 들으셨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중에 이제 몇 가지 좀 생소한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요 ES라는 것이 뭡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거라서 이제 적었는데요. 이게 설계를 하고,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샘플을 만드는 시제품을 만드는데 보통 엔지니어링 샘플이라고 해서 실제 상황하고 똑같이 만드는 샘플들을 보통 이제 ES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샘플들은 조립을 해서 실제 실험 단계를 거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 단계의 시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설계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시제품을 형상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통 모갑이라고 모갑, 그리고 요 RP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RP라는 건 이제 Rapid Prototyping이라고 모급을
그러니까 목업을 간단하게 3D 데이터만 있으면은 레이저로 이렇게 쌓아서 목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RP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국내에도 보면은 각 그 중소기업 지원하는 대학이라든지 지원기관들 이런 데에는 RP 장비를 많이 들어와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은 이렇게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시제작도 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여러 개를 만들지 않고 한 개를 만들든가 아니면 뭐 요새 3D를 이용해서 디지털 모가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 뭐 중소기업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은 아직까지 보통 이 RP를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하는 단계가 사실 이것도 돈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비싸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실제 창업을 했다든지 이럴 때 아니면 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가장 치명적으로 이제 이렇게 잘못될 소지가 있는 게 금형을 진행하다가 실패를 하면은 거의 창업 단계 같으면 거의 접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금형 쪽은 돈이 뭐 보통 5천만 원 이렇게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금형 진행하다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금형을 안 만들고 미리 만들어 보는 단계죠. 이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설계를 해서 만들어서 그 속에 부품들 다 넣어서 테스트해보고 이상이 없으면은 금형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금형에서는 시행착오가 그만큼 적죠. 굉장히 이 그림 하나만 해도 한 시간 이상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다음은 그러면 이제, 요새는 이제 업무가 굉장히 여기도 말씀해 주시지만 생산 환경에서 이제 개발 쪽으로 요 추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요 도표를 그린 거는요, 예전에는 일례로 자동차 분야만 한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자동차 업체들이 설계를 다 해서 중소기업에게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도면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동차 업체들이 설계를 다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계기판 전문 업체에다가 이렇게 대략적인 그 스펙만 주고 나머지는 개발해서 납품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제 중소기업들도 개발 기능 쪽이 점차 더 커지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런 대기업과의 관계를 떠나서라도 지금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생산 쪽에 워낙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생산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 중소기업들도 예전에는 생산 기능만 있고 개발 기능은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들도 생산 기능보다 오히려 R&D라든지 제품 상품화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비중이 점차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발은 한국에서 하고 생산은 중국에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지금도 많거든요. 그래서 점차 그 부분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사실은 제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게 이 CAD를 잘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설계 환경에 따른 업무 효율. 우리 박 팀장님은 한 15년 전부터 3D의 전도사라고도 소문이 많이 났는데,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도면, 3D CAD, 그 다음에 2D CAD,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효율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요. 맨 위에가 이제 도면만 가지고 이제 예전 방식입니다. 그리고 2D CAD를 쓰는 게 이제 보통 예전에는 드래프트로 이렇게 그렸는데 그걸 컴퓨터에서 이제 도면을 그리는 거죠. 도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3D CAD는 맨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컴퓨터 화면에서 실제로 설계 작업을 입체로 입력을 할 때 입체로 다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인데 실제 개발 기간을 비교를 하면은 결국은 3D CAD가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87년도부터 저는 3D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3D가 이게 뭐 그냥 보여주기 위한 역할밖에 안 하는 것 같고, 효율, 어떻게 이게 3D가 유용하게 활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주변 환경도 3D 쪽이 많이 소개되면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죠. 그래서 요 도표는 이제 앞으로, 개발 쪽에 기능이 많은 업체들은 3D 쪽으로 무조건 가도록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만든 도표가 되겠습니다. 예. 예. 저도 개인적으로다가는 그 2D에서 이제 3D로 갈 때 저희 그 상사 한 분이 굉장히 그 3D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고 뭐 그래가지고 힘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 3D를 하면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게 뭐 다양한 방법, 뭐 좀 자유롭다 그럴까? 설계자들에게 좀 그 운신의 폭을 넓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여기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3D CAD 적용 분야에 대해서. 예, 이 적용 분야는 지금 왼쪽 하단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왼쪽 하단에 이 가시화라는 게 결국 이제 3D 작업하는 것 자체는 3D 설계 작업 자체가 실제 물건 모양으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도면을 잘못 봐서 뭐 이렇게 잘못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설계자가 입력을 해두었고 또 윗분이 보면은 한눈에 이 부분은 잘못됐다든지 이런 걸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눈으로 직관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효율적인 부분이고, 그다음 판금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보통 이렇게 뭐 철판을 접는 형태로 설계를 했지만 실제 그런 부분을 펼친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응용을 하고, 또 해석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부품이 어느 정도 힘을 얼마나 주면 얼마나 휜다든지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해석 분야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뭐 유체 흐름이라든지 그다음 뭐 이런 진동 해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런 쪽 분야마다 전문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학 해석 쪽은 또 이런 FEA 구조 해석하는 쪽하고, 그러니까 유한 요소 해석이 FEA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쪽 분야하고 좀 다르고 이제 조립되어 있는 제품들이 작동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 쓰고 있는 금형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플라스틱 유동 해석 이쪽은 실제로 플라스틱을 찍었을 때 어떤 식으로 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금형을 실패 안 하기 위해서 미리 한 번씩 해보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공구 경로 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CAD 캠 이럴 때 이제 캠 쪽이 보통 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3D로 설계해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이제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CNC 장비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3D CAD도 저희들이 볼 때 그 CAD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하이엔드도 있고 로우엔드도 있고 뭐 미디움. 근데 그 3D 여기에서 말하는 이 3D CAD가 어느 수준까지 돼야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일단 크게 나누면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분야 같이 이렇게 부품이 많고 그리고 또 뭐 공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복잡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다뤄야 되는 분야는 하이엔드라고 해서 보통 카티아, 유니그래픽스, 프로-E 뭐 이런 정도죠. 그리고 미드레인지급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솔리드웍이라든지 뭐 이런 솔리드 엣지라든지 그런 쪽은 보통 왜 우리 설계 제조하는 업체들 중에 왜 그 자동화 설비 같은 거 뭐 제조하는 업체라든지 어지간하면 그것도 기능들은 거의 하이엔드급 같이 기능은 대부분 됩니다. 그런데 더 나은 기능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부품 수를 많이 컨트롤하기는 어렵고 아니면은 또 공면이라든지 이런 제품 디자인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좀 약하죠. 그리고 이제 아주 그 밑에는 이제 보통 2D CAD 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뭐 중소기업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도대체 왜 이건 이렇게 비싸고 3D라고 그러는데 이건 왜 이렇게 네. 싸냐. 뭐 근데 이제 영업하는 분들도 그거를 네. 잘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비싸면 네. 뭐 기능이 많겠죠, 당연히. 근데 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이제 그 학생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내가 어떤 분야를 하겠다 그러면 그런 캐드도 좀 스코업이나 이런 게 정해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국내에 소프트웨어가 소개될 때 예. 어떤 분야에 적용되냐에 따라서 예. 좀 이렇게 쓰는 부류들이 좀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항공 쪽은 주로 이제 카티아를 많이 예. 쓰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요즘은 유지도 많이 씁니다. 예. 이제 대우라든지 이런 예. 쪽은 원래 GM 쪽에서 개발한 게 유지이기 예. 때문에 예. 그걸 쓰고 있고. 그리고 프로2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올 때 네. 이 주로 핸드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거든요. 영업 전략을. 그래서 그쪽 분야, 전자제품 쪽에 예. 주로 이제 프로이를 좀 쓰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능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드 중에 크게 뭐 M캐드와 예. E캐드, 일렉트로닉 캐드를 예. 이렇게 나누는데 예. 점점 그게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냥 둘 다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제 E캐드라 그러면 예. 지금 주로 그러니까 예. PCB 회로 설계라든지 이런 쪽 E캐드하고 주로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거는 다 M캐드 네. 그러니까 제품 설계라든지 이런 쪽이고 회로 설계라든지 이런 쪽은 또 E캐드라고 해서 예. 뭐 P캐드나 뭐 이런 다른 회로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런 쪽에 소프트웨어는 예. 따로 있습니다. 예, 다음에 또 이제 이게 제가 주로 하는 업무하고 연관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게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3D CAD 적용 분야라고 해서 제가 이제 사례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 그림은요. 실제 오른쪽에 큰 사각 그러니까 큰 테두리로 이렇게 그려놓은 이 분야가 진흥공단 저희 실에서 예. 이런 분야를 개발 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도 국내 개발 환경을 3D로 바꾸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에 이제 사장님들께서는 이제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다 좋다 이거지. 그렇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그때는 소프트웨어가 뭐 한 1억씩 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다. 뭐 그리고 RP도 뭐 장비가 워낙에 비싸니까 그런 거를 이제 설명 듣고 좋은 건 알지만 쓰기는 어렵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일부 시설을 갖추고 이런 부분에 실제 이렇게 효과적인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술연구개발이라고 해서 이것도 개발 지원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연구개발 쪽은 실제 이 밥솥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 밥솥을 개발할 때는 새로운 원리의 밥솥을 개발할 때는 그 원리를 적용을 해보고 이게 실제 상품화 가능한지 이런 걸 테스트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는 사실 모양이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보기는 싫더라도 선을 뭐 손으로 연결해서라도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스펙이 정해져 가지고 이제 빨리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진행하는 게 상품화 개발 과정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자인부터 설계, 시제작, 최종 검토 단계까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디자인 부분은 2D로 이렇게 스케치를 한 그림이지만 실제로 이 디자인 단계도 요즘은 3D로 다 하거든요. 이렇게 스케치하고 난 뒤에 그 3차원으로 디자이너가 또 입력을 해서 그 색깔도 다 입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바로 그림 스케치 옆에 있는 그 그림이 디자이너가 3D로 작업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동화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 예, 좀 전에 설명드린 게 일반 제품 개발 쪽이고요. 그리고 이런 요 그림은 따로 넣은 게 이제 이런 분야의 CAD를 사용하는 업체가 국내에 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사실 앞에서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분야는
UG라든지 프로이라든지 카티아를 사용을 합니다. 제품 쪽은.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면이라든지 이런 게 매우 미래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하고 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계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미드레인지급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워낙에 소프트웨어 많이 싸졌기 때문에 3D를 이용 안 하면은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좀 협력업체 분들이 이제 얘기가 인력을 좀 이렇게 가르치고서 이제 이런 뭐 CA 엔지니어들을 구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좀 이제 많이 알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좀 가기 때문에 참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몇 년 전서부터 들었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은 이러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좀 인력이나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해석 분야라든지. 만약에 이제 사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업무가 필요는 한데 1년 내내 일어나지 않고 그렇죠. 일부 필요한 한두 달만 필요하다든지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바깥에 아웃소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또 그런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쿠폰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제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전문 해석하는 이런 기능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 업체를 활용할 때 비용이 몇 천만 원 든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설계할 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디자인, 설계, 시제품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걸 모두 우리 회사에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중소기업은 각 분야마다 전부 아웃소싱을 맡긴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웃소싱을 맡기는데 그 전체 과정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렇죠. 흥미를 안 하는 거죠. 우리 아까 말씀하신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 요거가 예인 것 같은 얘기죠. 요게 지금 실린더 블록을 이렇게 만든 케이스가 되는데요. 금형 없이 오른쪽에 흰색으로 만들어진 요게 오른쪽 하단 부분에 흰색으로 만들어진 게 RP라고 레이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모양을 냅니다. 모양을 만들면은 그걸 정밀 주조해서 이렇게 똑같이 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밀 주조는 보통 쓰는 과정들이고요. 그리고 레이저 스캐닝 및 역설계라는 거를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요게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걸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례가 되겠는데요. 지게차 이렇게 지게차 조정하는 핸들입니다. 그걸 만드는데 예전 같으면은 이 바 위에 동그란 이런 구슬 같은 거 하나 달린 이런 스틱으로 했는데 좀 더 고급스럽게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이 설계를 할 때 맨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대만 회사에서 나온 조이스틱이거든요. 조이스틱이 이렇게 손으로 잡기 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레이저로 스캐닝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원하는 형상을 설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번에 만들었는데도 딱 쥐면 엄청 편한 그런 설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맨 위에 파란색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 같은 데 쓰는 숫자의 프로펠러입니다. 터빈 브레이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역설계로 이제 이렇게 레이저로 스캐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온라인 세미나하는 이 방송 이것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지방업체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걸 꾸몄거든요. 그래서 실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개발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3D를 띄워놓고 돌려보면서 설계를 할 수가 있죠. 참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데 요가 이제 또 이슈 중에 3D CAD 목적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성과 이런 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D CAD를 지금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이제 주로 이제 오토캐드 많이 쓰고 네. 있고 그러는데요. 오토캐드만 해도 사실 설계 효율을 엄청 높이는 그런 네. 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2D 도면이기 때문에 도면 판독을 잘 하는 사람은 그 모양을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 또 도면 판독하기 위해서는 그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잘못 판단하면은 엉뚱한 모양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고 뭐 그리고 데이터 활용하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한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전에 사실 3D의 그 효율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대부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개발 과정에서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효과가 될 거고 그리고 뭐 사장님이 딱 보셨을 때도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게 대본에 표시가 나는 거죠. 2D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제 고객 업체에다가 데이터를 줄 때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하거든요. 3D 데이터를 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못하면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를 도입을 지금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도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더 활용성을 높이려는 분도 있는데 그 캐드 도입 시 좀 검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죠. 캐드 소프트웨어가 사실 종류가 많고 또 나름 특징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회사에 가장 잘 맞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있으면은 실제로 우리 업무를 갖다가 실제 한번 해볼 수 있게 내가 다 결정하지 말고 벤치마킹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맡겨서 가장 진행 잘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쪽지를 통해서 질문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을 해주시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해서 또 경품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는데요. 이강호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 캐스팅 부분의 금형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3D, 2D CAD 및 유동 해석을 금형 설계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3D 강점도 있지만 맹점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3D 장점을 알고 있지만 현재 2D 설계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순수 3D만 진행할 경우에는 신규 설계, 금융 강원 중에 공정 검사 불가. 이렇습니까? 분야마다 좀 다른데요. 좀 전에 이제 프레스 금형, 특히나 이제 프로그레시브 금형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2D만 해도 대부분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분야마다 이제 특징에 맞춰서 아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분께서는 이제 유동 해석이라든지 만약에 플로우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쓰고 계신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여기 뭐죠?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의 매뉴얼 이렇게 카탈로그나 이런 거 보면은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이 그러지만 실제로 해석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정확한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 정확한 실제와 똑같은 데이터를 넣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좀 이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3D의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뭐 아마 현장에서 활용하기는 어쨌든 좀 힘든 부분이 있지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익숙해지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이 없어서 뭐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질문은
캐드 앤 그래픽 그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여기 발표자분들 전문가의 답변을 나중이라도 거기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원일님께서는 그 중소기업도 그 규모가 천차만별이라 영세한 기업의 경우에는 IT 인프라 구축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회사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예,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네. 한 10년 전쯤에는, 네. 그 정보화 자금이라고 해서 네. 자금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전산 시스템 구축하는 것과 그다음에 네. 캐드캠 시스템 도입하는 거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는 이 캐드를 도입할 때 뭐 워크스테이션이 뭐 3천만 원, 5천만 원씩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PC급에서도 다 돌아가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요즘은 자체적으로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지금도 진흥공단에 지금 구조 개선 자금이라고 해서 융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통 5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서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이제 IT 인프라가 하드웨어 인프라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IT 인프라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런 사용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인프라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입 부분에 뭐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도입하는데 비용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시면 더 자세하게 항상 이런 게시판에다 올리시면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기정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은 모드 솔루션의 성기정입니다. 최근에 지멘스 싱크로노스 기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PTC는 익스플리시티 모델링 기술을 적용하고 콘크리트 모델링을 인수하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사실 저희도 이거 하기 전에 이런 거를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라도 좀 한번 대답을 해주시죠. 제일 문제가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가 있으니까 우리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은 어떤 소프트웨어로 통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중소기업이 제일 문제죠. 중소기업은 우리 고객이 뭐 A라는 소프트웨어 쓰는 업체도 있고 B, C, D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캐드 소프트웨어들이 데이터가 호환은 되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그 데이터를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오면은 모양은 넘어오지만 관계된 많은 정보들이 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데이터 활용이 좀 이제 한계가 있고 이러는데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얘기하는 코크리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의 데이터를 거의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커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통 개발을 한다고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많은 시도는 하지만 완벽하게 호환되기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알찬 CNG TV를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한 내용이나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방송 기획이나 후기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했던 모든 자료를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주셔서 굉장히 진짜 깊은 내용을 해주신 우리 박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있겠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래도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다양한 루트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환경 만들어 주셔서 사실 캐드 앤 그래픽스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모셔가지고 전문가와 사용자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제 이메일도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다음에 또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